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상화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3년 전 코인 열풍이 불었을 네. 때부터 지금까지 좀 꾸준히 가격 체크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해봤더니 요새 엄청나게 비트코인 값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한 3년 전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던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보신 대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몇 년간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 그래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좀 포인트들을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 15일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었는데요. 한 19,65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때 맞아. 그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까지 거의 가까이 갔었던 기억이 나요. 네, 2,000만 당시 원 환율로는 거의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다들 엄청난 패닉에 빠졌었죠. 네, 근데 그 패닉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요. 2018년 12월까지 끊임없이 하락을 거듭하다가 3,100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의 한 6분의 1 뭐. 네, 뭐 6분의 1 토막이라고 말하기도 뭐 할 만큼 많이 떨어졌다가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6월 28일에 다시 1만 달러 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2022년 올해 3월에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폭락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다 떨어졌죠. 뭐 주식이고 네, 뭐고. 뭐 그때는 사실 그런 투자에 관련된 것은 모두 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회복을 하다가 특히 10월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 11월 5일을 기준으로 1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뭐 그 이후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15,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와, 그러면 최저쯤에서 사신 분들은 또 돈을 엄청나게 버셨겠군요. 네, 뭐 그렇죠. 저희가 뭐 투자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한 2만 달러, 그러니까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3년 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크게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리고 미국 대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누구의 인식이냐? 뭐 일반인들의 인식보다도 제도권 금융계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인식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시 2017년도에 한창 광풍이 불 때도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거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하락이 있은 뒤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좀 잊혀진 이슈가 됐었는데 그 뒤로도 금융업계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가격이 상승이 됐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식 변화라고 하셨는데 뭐 인식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육을 한 건가요? 뭐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근데 우선 제도권에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장면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한 서비스일 텐데 전 세계에서 한 3억 5천만 명이 쓰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팔이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게 그러니까 내년 초, 2021년 초부터는 페이팔의 가맹점 한 2,600만 곳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네 종류를 우선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암호화폐 결제업에 진출을 했다는 거는 암호화폐를 일종의 이제 결제, 거래 수단으로 인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또 하나 이제 발표를 한 것은 뭐 지금은 거래소들이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긴 한데 페이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중개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앞서 말한 결제 시스템과는 좀 다르게 비트코인을 일종의 가치 저장의 수단, 그러니까 투자의 수단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 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 페이팔의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30%가 넘게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페이팔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에 이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물론 그 내용에는 뭐 암호화폐를 테러 자금이나 뭐 돈 세탁에 좀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암호화폐가 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좀 관리가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지하에 있는 거를 좀 양성으로 끌어올리자라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미국 은행 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에서 은행들의 이제 가상화폐 자산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등의 이제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의 금융 자산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의 유입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팔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큰 손이기 때문에 뭐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위 저희가 전통적으로 기관이라고 부르는 뭐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16일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을 49만 개,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약 8조 5,800억 원 정도를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기관들이 점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을 만한 기업들이 네.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에 전환을 하고 있다.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네. 그럼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알겠습니다. 네. 다른 코인들도 그럼 같이 오르나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코인, 알트코인들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은 상승세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관들이 수급이 원활한 비트코인만 이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이 막 오르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 오르는 맞아요. 그런 좀 형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오르지만 거기에 좀 링크돼서 이렇게 알트코인이 오르지는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네. 이 비트코인만 뭔가 가상 화폐의 가치를 갖게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화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도권으로 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화폐로 인정을 받느냐, 이런 건 좀 다른 문제라고들 합니다. 혹시 화폐의 세 가지 조건을 아세요? 화폐의 세 가지 네. 조건이요. 뭐 찢어지면 안 되고 이런. 뭐 사람 얼굴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유인이 거는 이제 화폐라기보다 지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세 가지 요건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교환의 매개, 그리고 물건 가격을 안정적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의 척도, 그리고 하나는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자 피자 사 먹고 먹었는데 엄청나게 돈이 올라가고 네. 후회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돌면서 뭐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이런 교환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래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거의 말이 안 된다, 혹은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화폐가 지금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페이팔은 또 거래에 활용을 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페이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팔이 이제 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근데 외신을 좀 쭉 찾아보니까 사실 페이팔의 그런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게 워킹을 하겠느냐라는 좀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던데,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도 사실 페이팔이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그 물건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하느냐, 그거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2년 전에 샀던 물건을 1비트코인 예를 들어 3,000달러를 네. 주고 샀는데, 그게 갑자기 지금은 1만 뭐 뭐 2만 그렇죠. 달러 가까이 돼버리면 이 물건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 가격이 가격만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저희가 비트코인을 사실 사들이는 거는 대부분 그렇지만 일종의 주식 투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주식으로 계산을 하진 않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뭐 음료수를 산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으로 결제를 할 수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뭐 여전히 코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화폐 기능을 하기에는 그런 심리적 장벽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의 이런 결제 시스템은 뭐 우리에게 새로운 뉴스이지만 결국에는 페이팔이 매매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런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쪽이 뭐 가격 상승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뒤에 코인을 빼야 네. 되겠네요. 근데 지금 또 그 가상화폐 중에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네.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리브라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게, 리브라가 만들어지면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리브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페이스북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도 이 리브라로 뭔가 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화폐의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리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암호화폐 얘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리브라인 거잖아요. 일종의 반론처럼. 근데 리브라는 화폐의 요건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 안정화를 위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준비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등인데,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뭐 준비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발행량을 조절하는 등 이런 장치들이 좀 마련이 있어서, 뭐 채굴 기반의 비트코인은 이런 리브라랑 비교하면 거의 야생의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리브라랑은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브라를
사람들이 사야지 왜 네. 이 야생 코인인 비트코인 왜 곽강받는 겁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는 화폐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화폐의 요건 중에 하나였던 가치의 저장은 충분하게 기능을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는 안정성이 부족해도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화폐는 아니고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네네네. 보면 되겠네요. 마치 금처럼 이렇게 안정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JP모건의 이제 대표 CEO가 비트코인은 사기다. 결국엔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뭐 굉장히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사지 않았어요, 그분? 아, 그렇죠. 결국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멘트였죠. 근데 최근에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안정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좀 밀레니얼 세대는 비트코인이랑 금을 뭐 똑같이 생각한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 역시 조금 설명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3년 전만 해도 사기에서 그렇죠. 안전자산 단어만 들어봐도 굉장히 큰 지위의 변화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인식 변화까지는 쭉 살펴본 것 같고요. 네. 아까 미국 대선도 영향을 미쳤다고 네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좀 또 많이 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자, 이거는 뭐 또 다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미국 대선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몰렸던 게 있고, 비트코인으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던 게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그 결과에 따른 또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논란 등이 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돈이 몰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이제 결과가 거의 다 나온 상태고, 뭐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이 좀 확실시 되어 가면서 그런 이슈는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뭐 그 뒤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뭐 15,000달러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이 호재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공약에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 부양책 역시 뭐 공화당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얘기를 했고, 근데 집권을 하자마자 이제 그런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동성이 높아지고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안전 자산이 될 수 있는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좀 돈이 좀 몰릴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좀 가격 상승의 여지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네. 돈을 많이 찍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맞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근데 지금 재정 지출을 계속 하려면 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돼야 되는데 뭐 그렇죠. 악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또 백신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엄청나게 최근에. 다들 환호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한테는 또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네요.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백신에 관한 소식이 전해진 게 이제 며칠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외신 기사들이 좀 나온 걸 살펴보니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축소가 된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좀 감소가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이 늦어지더라도 지금 미국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바이든 후보자의 그런 정책들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생각한 것만큼 많이 풀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뭐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는 안 좋고 네. 뭔가 혼란이 오면 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인 거네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편으로는 뭐 끄떡 없이 계속 갈 거다, 뭐 계속 간다는 게 뭐 지난번처럼 마구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기관에서 좀 그런 지위를 인정을 해줬고 이제 정규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2017년만큼의 폭락은 오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런 암호화폐의 대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네. 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비트코인이 막 계속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거 뭐 풀매수 하시라 이런 이야기 아니니까요. 뭐 좀 오해하지 마시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에 다른 코인들은 또 네.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지 한번 좀 꾸준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신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그 저거 해야죠. 네. 또 멘트를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왕 여기까지 오신 김에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